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소아들한테 도는 질병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은 질병청 정보에서도 그렇고 저희 병원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영상을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 지지난주 이후로부터 계속 좀 증가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좀 많이 있고요. 수도 같은 경우도 제가 3월 영상에서 외래에서 한두 명만 이렇게 발견돼도 금방 좀 퍼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이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엄청 돌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수도가 좀 덜 도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저희 이제 군포처럼 이렇게 좀 많이 도는 지역도 있을 텐데 지금 상당히 많이 수도도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질환 계속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철쭉도 피고 있고 여러 이제 꽃가루들이 날리기 시작을 하면서 여전히 알레르기 질환은 많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독감 먼저 말씀드릴게요. 질병청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7세에서 12세 아이들 기준으로는 독감 유행 이제 정도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의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좀 큰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독감이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때도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지금 4월 6일에서 12일자 이제 통계를 보면은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숫자가.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심으로는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1세에서 6세 사이 아이들도 물론 유행 수준은 넘어서긴 했지만 막 뚜렷하게 그 유행 수준에서 더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런 건 없었는데 4월 6일에서 12일 자료를 보게 되면은 1세에서 6세 아이들도 지금 16.5명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제 꺾이고 있는 거로 상승세로 좀 다시 이제 좀 꺾이고 있는 거로 보여서 이제 좀 큰 아이들한테 돌았던 이제 유행이 이제 조금 낮은 연령으로 더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0세 아이들, 1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유행 수준이 아니어서 다행인데 뭐 이렇게 조금씩 5.5명, 뭐 5.9명 이렇게 갔던 이제 숫자가 이제 6.8명까지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될 질병청 자료를 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더 높은 이제 숫자가 이제 확인되면은 1세 미만 아이들한테도 독감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수두를 좀 중심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수두 걸린 아이들이 이제 조금 오게 되면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두는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한번 좀 수두 환자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거의 다 걸려요. 이제 뭐 접종이 되어 있는 사람도 이제 걸리고 안 돼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걸리는 건데. 그러면 접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뭐 거의 없거나 상당히 이제 미약하게 지나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도 뭐 피부 이제 발진, 수두의 이제 가장 특징적인 이제 증상이 피부에 이제 푸파가 올라오고 발진이 올라오면서 이제 간지럽고 좀 미열 정도만 나타나는 가벼운 증상만 주로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일부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폐렴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뇌염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소아들 연령이 좀 올라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어린 아이들은 그냥 증상 치료 위주로 하는데 오히려 큰 아이들일수록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두에 걸리게 되면은 대부분 12세 이하의 소아들은 증상 치료 위주로 하고 13세 이상의 소아들은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지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뭐 권장 사항이고요. 대부분 이제 외래에서 아이들 증상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2세 이하의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조금 심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하고요. 13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또 증상 치료 위주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지침을 많이 따라요. 그래서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두에 걸렸을 때는 항바이러스제 영역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제 보통 40kg 넘어가게 되면은 항바이러스제를 4알씩 하루 4번을 복용을 해야 돼요. 16알 총 하루에. 굉장히 이제 많은 영양인데 먹기
먹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용량이에요. 5일 동안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수두 환자랑 그럼 접촉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면역이 확실히 있는 경우는 그냥 관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수두를 앓았거나 뭐 수두 이제 항체가 확실히 있거나 접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냥 일단 좀 관찰하시면 되고요. 이제 면역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두 환자와 접촉 3일 이내에 수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돌 미만 아이들한테는 이제 조금 어려워요. 수두 예방 접종이 아직은 좀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돌 미만 아이들은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딱히 이제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냥 좀 증상 생기면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격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5일간 격리를 해요. 이제 보통 5일 정도 되면은 더 이상 그 딱지도 이제 좀 생기게 되고 피부 발진도 퍼지지도 않고 간지러움도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보통 5일 정도만 격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딱지가 남아 있는 거랑 무관하게 학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두는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보통 1차 접종은 생후 12개월에 보통 권장을 해요. 그래서 MMR이랑 같이 접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미룰 필요는 없어요. 예방접종은 예정일을 정해두는 것은 뭐 그 이전으로 당기는 건 조금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더 늦게 맞는다고 했을 때는 좀 걸렸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예정일쯤에 맞춰가지고 접종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2차 접종은 이제 나라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접종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큰 아이들이 수두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하게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2차 접종까지 이제 하더라도 수두에 걸릴 수는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고 위험하게 진행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2차 접종까지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이제 수두 예방 접종은 딱히 이제 이상 반응 많이 나타나진 않는데 접종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사이에 접종 부위 주변에 그냥 빨갛게 발진이 올라오면서 간지러울 수 있어요. 냅두시면 대부분 그냥 좋아지는데 요걸 이제 접종할 때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은 접종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그냥 걱정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독감이 아직도 많이 돌고 있고 점점 더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유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더욱더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돌고 있으니까 아직 접종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접종을 빨리 서두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도 아이들이 많이 불편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밤에 더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성장이라든가 면역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너무 좀 심한 경우라고 한다면 꼭 외래에 나와서 진찰 받으시고 알레르기를 좀 조절하는 약을 좀 써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